오늘 불타는 토크는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밤늦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십시오. 경랑의 3일이었습니다. 2월 17일 밤부터 아연 우리를 모두 긴장하게 만드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가덕도 특별법이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었죠. 그래서 어제까지 꼬박 2박 3일을 저희 민주당과 또 부산 예비후보들 또 부산시당 모두가 다 총비상 상태로 대기하면서 긴급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17일 밤은 수요일이었는데 저희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첫 번째 TV 토론을 했던 날입니다. 토론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게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아서 잘못하면은 특별법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있었는데 그 원안에서 예타 면제를 삭제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예타 면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덕 신공항 가지고 설명드릴 때 건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큰 공사를 정상적인 속도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예타,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또 각종 설계 작업이나 각종 영향평가 사업 이런데 약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건설 기간까지 치면은 10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산이 목표로 하는 2030년 엑스포 전에 완공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애초에 한정혜 의원, 지금 장관이죠. 한정혜 장관이 발의했던 그 가덕도 특별법에는 촉진 특별법이다. 이렇게 제목까지 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29년도까지는 가덕 신공항을 완성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타를 하게 만들면은 예타에만 1, 2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준비 기간을 한 4, 5년이 아니라 한 2, 3년 안에 끝내보겠다고 하는 부산시청과 부산 시민들의 스피드 작전에는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밤에 식사를 하다 말고 저는 이낙연 당대표 또 김태년 원내대표 긴급하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통화가 잘 안 되다가 나중에 통화가 다 되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은 걱정하지 마라.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예타 면제만큼은 꼭 관철시킬 거다. 그러니 그게 핵심이니까 그거만 관철시키고 나면 다른 문제는 또 다르게 해결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대표님 거기에 더해서 조속한 착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년까지 완공하려고 그러면은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착공이 중요한 거죠.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법안에 담겨야 됩니다. 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꼭 책임지겠습니다. 관철시키겠습니다. 제가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에 가서 직접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의 골자가 훼손되는 일은 절대 없게 맡겼습니다. 정 안 되면은 민주당이 혼자 처리하더라도 이건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좀 미심쩍은 구석도 있고 그래서 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김 지사님 뒤에서 좀 챙겨봐 주고 절대 그런 근본적인 핵심이 흐트러지고 신공항의 조속한 완공이 차질이 빚어지는 그런 일은 없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뒤에서 좀 잘 좀 챙겨봐 주이소 하고 제가 부탁을 했죠. 김 지사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8일 날 그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변성환 예비 후보는 아주 발빠르게 그날 서울로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저는 낮에 부산일보에서 하는 유튜브 생방송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도저히 깰 수가 없었습니다. 깨면은 언론사와의 큰 약속을 깨는 거고 방송 사고가 나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저는 18일간은 가지를 못하고 우리 변성환 후보 혼자서 국회 앞에서 외롭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당대표실에서 진행되는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변성환, 박인영 두 분과 함께 참석을 해서 부산이 원하는 골자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특별법의 가덕도 입지가 반드시 담겨야 된다. 두 번째는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담는 그런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이걸 이제 거짓말로 김해 신공항이라고 하죠. 이 김해 신공항 취소의 표현이 반드시 법에 담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해놓으면 국토부가 그 다음 후속 작업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 안에 김해 신공항 취소 그리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든다. 이 내용이 함께 담겨야 비로소 스타트, 출발의 과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몇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이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에타 면제가 담겨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은 준비해갔던 안은 우리 예비 후보들이 사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까지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낙연 대표 또 김태년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들이 모두 걱정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만큼은 우리 꼭 통과시키겠다. 당의 이름으로 이건 약속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애초에 준비했던 후보직 사퇴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했죠. 진선미 의원과 법안 소위원들, 우리 당 법안 소위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홍천 간사까지 온 자리에서 저희들 요구를 똑같이 전달했습니다. 국토위원들이 꼭 좀 민주당 의원들이 관철시켜 주이소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정 안 되면은 우리 당에서는 안건 조정으로 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국토위 소위원들, 국힘당 의원들이나 또 국토위 법안 소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그쪽에서 정 협조를 안 해서 처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우리 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안건 조정 소위 구성을 요구하고 거기에 해부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비상작전을 다 짜놨습니다. 다행히 국토위 소위에서도 그날 어제죠. 어제 경론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어제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저희들의 요구의 골자가 거의 99% 다 담긴 그런 재정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정은 법사위원회와 전체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때로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내용 갖고서 시비도 걸기도 겁니다. 근데 이번 안건은 워낙 뜨거운 감자라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발목 잡기 하기 힘들 거다 믿습니다만은 아주 브리패스로 그냥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우리가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본회의까지 통과되는 과정이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무사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잘 넘어갈 거라고 보고 우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국토위 통과한 법안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건 상세하게는 모르시죠? 오늘 댓글 반응도 아주 뜨거우신데요. 잠깐 한번 보면은 유규님은 누가 뭐래도 1등 공신은 가덕 김영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등 공신은 저라기보다는 우리 부산 시민들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세월 힘써 싸워오신 부산의 시민단체들, 이분들이 1등 공신이고 여러 사람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이 왜 저 혼자서 공을 가로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던 거죠. 제가 유일한 결점이 제가 지난번 김어준의 다스베이드에 나가서 제 결점이 제 자랑 잘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들조차도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실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후보로 나온 마당에 제가 했던 일만큼은 시민들에게 소상히 좀 알리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저 혼자서 공을 가로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로서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게 화제가 되고 있구나 싶기도 해서 또 다행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했던 일, 또 우리 민주당 했던 일, 우리 당대표나 원내대표, 또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법안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어떤 언론에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인 촉진이 빠졌다. 이걸 갖고 시비를 했는데 이 국힘이 이게 시비를 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는 촉진이 빠졌지만 제1조 목적을 보면은 목적에서 원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통과된 안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동남권 신공항도 아니고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입지도 이미 다 확인을 했고 신속한 건설을 통해서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까지 한꺼번에 담고 있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가 제일 말썽이었는데요. 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해서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의결하기만 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까지는 무조건 예타 면제가 통과가 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민주당이 또 다수당인 국회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예산인데요. 14조의 재정 지원 부분은 사업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에서는 공항공사를 설립한다는 원안이 빠졌다. 그래서 문제다 그러는데 큰 문제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그 30조에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건립 추진단 책임하에 공사 준비와 착공 과정, 건설 과정을 처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신공항 특별법을 또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추진단이 일을 해 나가다가 필요시에는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그때 설립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도 법에 담아서 뒷받침하면 되는 거죠. 인천 영종도 신공항 건설할 때도 처음에 법을 만들고 나서 법이 4번 바뀌었습니다. 4번 개정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조항을 이것저것 잘 집어넣어가면서 그래서 건설을 했거든요.
우리 가덕도 신공항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면 된다. 지금은 국힘당이 하도 태클을 걸고 발목을 잡으니까 우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놔야 바로 과정이 시작이 되니까 아쉬운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나머지 뭐 부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뭐 광역교통망 건설 사업 이런 거 포함하는 건데 신공항을 만드는데 교통망 건설도 당연히 뒤따라와야 되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이번 법에 다 담지 않았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이것도 필요하면 나중에 이 법을 개정하든지 혹은 다른 법을 통해서 광역교통망이나 뭐 다른 부대 시설을 만드는 거나 이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다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타 면제와 신속한 추진, 그리고 입지 문제, 김해 신공항 조항의 취소, 이런 것들이 이미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또 어떤 발목 잡기가 또 어떤 태클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감시 잘 하면서 반드시 함께 통과시켜 보입시다. 23년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까지 이 가덕 신공항 건설을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사업으로 확정을 짓고 조속한 완공, 숫자로는 29년도에 공항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와 시간표를 올해와 내년에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야당 시장이 이번에 당선되면은 그 일이 어렵겠죠. 제가 어제 국토위원회 그 법 통과되고 나서 반응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낙연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경 역사가 바뀐다. 가덕도 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 부산 시민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띄우셨습니다. 맞습니다. 불경의 역사가 바뀌는, 지금까지 몰락해왔던 20년 이 역사가 새로 일어서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야당 후보들도 반응을 냈습니다. 박형준 후보,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건설되어야 된다. 맞는 말씀인데 왠지 유체이탈법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정치권에 휘둘려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10년 이상 실종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권이 누굽니까? 바로 박 후보가 정부 수석으로 있었던 이명박 정권.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가 2011년에 경제성 없다라고 취소시켜버렸던, 그게 바로 정치권에 휘둘린 가덕도 공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 그때 공항 건설하기로 확정 지었으면 지금쯤 공항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으로서는 박형준 후보에게 그때 정치권에 휘둘렸던 그 과오, 취소시켰던 그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불경 시민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박승훈 후보 멘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 했는지 궁금하죠. 대규모 국책 사업은 아무리 법률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하염없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4월 7일 날 야당 후보가 시장되면은 딱 박승훈 후보 말씀대로 하염없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해주고 싶어도 사실
신이 안 나는 거는 분명하겠죠. 그리고 야당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 국회와 아주 긴밀하게 정상 속도보다 훨씬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 일을 팍 치고 나가서 끌고 나갈 그런 추진력, 실행력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완전히 한 식구로 서로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제가 당선되면은 당장 청와대에 비서실장하고 수석들, 또 정부의 장관들, 국회에 민주당 간부들하고 쳐들어가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밤에 식사하면서 부탁하고 어려운 고비를 돌파해 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김영춘은 하기가 쉽겠지만은 야당 시장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박성원 후보 말씀대로 하염없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7일 꼭 힘있는 여당 시장을 뽑아서 가덕 신공항 또 엑스포 유치 성공적으로 한번 해보입시다.